코스피 일봉인데 코스피가 어제도 잘 올라왔고 네. 이제 오늘도 일단은 조금 상승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121선을 일단은 지금 이제 안착을 한 모습이고 이거를 좀 통과를 해서 이제 61선까지 좀 잘 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7,500포인트, 7,000포인트 한 중반대 정도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가는 방향에는 크게 뭐 사람들이 지금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 일봉인데 코스닥도 어제는 잘 버텼습니다. 이제 이전에 코스피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은 좀 소외받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네. 어제는 그나마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제 변동성을 원하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바라보는 그런 경향도 생겼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국내 수급 동향입니다. 이제 왼쪽 위에는 이제 코스피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코스닥 이렇게 쭉쭉쭉 내려옵니다.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뭐 3거래일 연속 일단 잘 들어와 줬었고 네. 이제 어제랑 이제 그제 조금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또 매도를 했죠. 예. 이게 아마 이제 본인 본전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에서 상한가 갔던 날 그때 이제 상따 뭐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본전 근처 오니까 좀 매도로 좀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반대로 조금씩 매도는 합니다. 매도는 하는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상당히 크진 않지만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맨 아래에는 이제 고객 예탁금을 일단은 보여드리는데 8월 12일 기준입니다. 일단은 100조 원이 일단은 깨진 상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강하게 매수로 들어가는 시점은 조금 개인의 이제 개인이 이제 주가를 올리는 그런 건 조금 당장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건 이 거래일 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7조 정도 매도를 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도 결제가 돼서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국내 시장 거래대금입니다. 왼쪽 상단은 코스피고 우측 하단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4조 원대, 35조 정도 일단은 최근에 거래가 됐고 일단은 그래도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이고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올라오는데 코스닥 시장도 같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시장이 쉽게 빠지기 어려운 지금 조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래대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관련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잘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일단은 뭐 수급상이 큰 문제 없이 일단은 좀 잘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또 나왔던 기사가 알테오젠의 이제 SC 제형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다른 빅파마들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경쟁 구도가 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ADC라고 해가지고 우리 항암 치료제 보통 이제 뭐 암 치료 같은 걸 받다 보면은 이제 뭐 정맥 주사를 통해 가지고 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암 치료에 대한 그게 항암 치료라는 게 결국 세포를 사멸시키는 일이거든요. 네. 세포를 사멸시키는데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개 어떤 하나의 단백질에 이제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다 기전이 죽여버리나요? 나타나 버리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속이 메스껍다거나 구토를 한다던가 아니면 독성으로 우리가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나 이런 독성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치료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것들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게 ADC고 이제 처방 받는 데에서 시간이나 환자의 스트레스를 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제 SC 제형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는 그냥 뭐 표적 항암 치료제긴 한데
뭐 유도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암세포만 표적을 그쵸. 딱 타겟을 정해서 걔 걔만 하나만 죽이는 이제 거죠. 사멸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장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한번 보고 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NXT 시장에서 고가가 지금 170만 원 딱 찍었거든요. 네. 일단은 근처에서 일단은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요거를 조금 뚫고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언급 드리겠지만 이제 샌디스크가 이제 인베스터 데이 하면서 주주 환원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이제 내년도 ACBF 관련해서 조금 상세한 일정도 나중에 공유를 하겠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마련한 HBF에 관해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을 했습니다. 네. 왜 저희 HTS는 네. 멈춰 있는 걸까요? 저희 회사 잠시만요. 거는 뭐 팔떡 잘 돌아갑니다. 지금 삼성전자 제 것도 움직이네요. 네. 잠깐 목 좀 축이시는 동안 제가 네. 간단하게 숫자만 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43% 오른 2.6% 오른 27만 5천 선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6%대 오른 아직 170 언더네요. 169만 1,0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5% 오른 117만 3,000원, 삼성전기가 5.85%. 오늘도 좀 삼성전기 강하게 오르네요. 네네. 158만 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5% 오른 42만 4,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5%, 삼바가 0.06%, 삼성생명 3.77%, 삼성물산 1.92%,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상승불을 켜낸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0.63%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2.5%, 3.76% 움직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의 약보합권, 주성 엔지니어링이 1.67%, 원익 IPS 2.6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살펴보자면 코스피가 2.46%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6,9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7,000선까지 네. 갈 수 가자 7천. 가야죠. 갑시다. 7천 가야죠. 네, 코스닥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1.1% 오른 870포인트. 그리고 수급 살펴보면 아직 많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이 5,159억 원 사들이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아주 약하게 팔고 있고요. 네. 기관이 5,123억 원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은 741억 원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609억 원, 158억 원 각각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개장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제 미국장에서 이제 올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네. 올랐기 때문에 샌디스크 영향도 있을 거고 이제 국내 IDM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가지고 일단 지수 상승을 조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빌 게이츠가 네.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일정들을 소화할 텐데 ASMR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원전 쪽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도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소에 대해서 선박 두 척을 건조를 승인을 하겠다. 뭐 수송함이나 이쪽으로 좀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뭐 국가 안보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이제 외국계 기업에다가 맡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일단 기술력 습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조금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미국 쪽에 일단 투자한 이제 국내 조선소는 일단 하나오션 있고요. 필리조선소 인수가 있었으니까 하나조선이 있을 거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도 미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조선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얘기가 네. 잠깐 나왔으니까 네. 댓글에서 최고의 회사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근데 많이 내려온 편 아닌가요? 그쵸. 고점에서? 네.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내려온 게 아니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지금 한 83만 8천 원
84만 원 선에서 조금 저항을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잘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 83 8만 4천 8만 3천 원이요? 8만 4천 원. 4천 네. 원. 4천 원 부근인데 요거를 좀 뚫고 올리더라도 네. 위에서 이제 8만 8천 원 부근에서도 한번 저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되게 작은 박스권일 수 있는데 네. 한 4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박스권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단기간에 빠르게 소화해서 올려준다고 하면은 상방으로 조금 더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도 흐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10% 가까이 올라 있고 현대차도 지금 5.7%, LG전자도 7% 상승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쉬었던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뭐 알테오젠은 좀 강보합이긴 하지만 네. ABL이나 리가캠 또 보로노이 같은 것들이 각각 뭐 1.5%에서 4%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G2G 바이오도 한 4%대, 삼천당 제약도 3% 정도 일단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고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 선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4% 일단 좀 빠져 있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7%, 4.9% 정도 올라 있고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는 한스 바이오메드가 7% 정도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아까 네. 저희 끊겼던 흐름으로 돌아와서 네. 샌디스크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워낙 빅 이슈였고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도 영향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개장 상황을 보면. 맞습니다. 어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일단 샌디스크 인베스터 데이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네 가지가 일단 영업이익률을 75%를 목표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을 100% 주주 환원에 쓰겠다. 그다음에 장기 계약 고객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내년도 HBF 생산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좀 임팩트가 네.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잉여 현금 흐름 100%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지금 오늘 나왔던 샌디스크나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SSD 업체인 뭐 키옥시아도 네. 주주 환원칙 100% 전부 다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과연 삼성전자와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금 이런 대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식의 액션이 나올까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한 50%에서 뭐 8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100%까지 할까? 시장 나는- 기대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샌디스크, 마이크론, 키옥시아가 100%를 딱 박아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네.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쵸.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비교가 될 거고 이런 기업들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배당도 할 수 있겠지만 배당보다는 주식 그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네. 뭐 일각에서 배당 필요 없다, 배당 필요 없으니까 주가나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솔직히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한 46%대 정도 되는데 뭐 배당을 받았다 칩시다. 그 돈 가지고 외국인들이 다시 뭐 삼성전자를 크게 매수를 해줄까? 저는 오히려 뭐 걔네들이 돈을 빼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원화가 다시 이제 유출되는 것들보다는 그 돈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서 굴려지는 게 도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주식 소각하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기사가 네. 어제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주요 꼭지는 세 개입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가지인데 반도체는 워낙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반도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ESS 관련돼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지금 최근에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리사이클링 업체,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단지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게 있었는데 그 규제도 조금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제 오창 쪽에 제조 시설을 또 증설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뭐 요 점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게 결국은 착공을 해야 되니까 건설사가 가장 큰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피지컬 AI 관련돼 있는 주요 일정을 한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RMAC를 개소를 할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다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많을 거다. 그다음에 유니트리 상장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일단은 경쟁사가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쟁사인 유니트리가 먼저 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조금 똥줄이 이런 말 해도 똥줄이 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안에서도 이제 그 CPO나 뭐 이런 위에 경영진들이 조금 교체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IPO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일각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고객사가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LG전자가 이제 로봇의 눈을 역할을 하는 카메라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고, 그 이외에도 지금 계속 감속기,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LG전자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가정용, 가정용. 비서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결이 다르긴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제조를 아예 로봇에다 맡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디테일한 동작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고향이 네.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에 있을 때 저도 현대차 공장에서도 알바를 몇 번 했었어요. 네. 예. 근데 되게 단순하긴 한데 뭐 똑딱이 같은 거를 붙이는 작업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직접. 근데 그거는 조금 작아요. 작은 거를 이렇게 딱 와이어링 딱 다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로봇 손에 이제 유연함, 뭐 신경이라든지, 관절마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디테일하게 살아 있어야 돼서 그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이제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가전 쪽으로 좀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도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에어컨을 켠다든지 뭐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가전 제품들과 이제 호환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네네. 유니트리가 이렇게 상장하면 CXMT처럼 네. 약간 다른 뭐라 해야 돼?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빠졌잖아요, 어쨌거나. 유니트리도 같은 비슷한 효과를 불러오면 어떡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네. 유니트리는 또 다릅니다. 또 아까 다른가요? 네. 말씀드렸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LG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테슬라의 이제 네. 옵티머스도 다르고, 옵티머스는 어차피 뭐 화성에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갈 거니까 하고 있으니까 네. 화성에 보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어떤 실험이라든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인류 대신 먼저 가서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 네. 머스크는 참 대단합니다. 한 발도 아니고 한 네. 10수도 아니고 한 100수를 앞에. 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해요. 뭔가 최근에 나오는 영상들 같은 거 보면은 막 무술 하고요. 네. 뭐 날라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 필요한가요? 그니까요. 저도 그게 조금 저도 애매하긴 해요. 그냥 이게 이제 AI가 이제 국가 간의 이제 패권 경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핵무기, 그리고 이제 달 착륙 뭐 이런 것들, 우주에 대해서 뭔가 먼저 나가고 내가 먼저 깃발을 꽂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대로 들어와서는 AI에 대한 투자라든지 발전, 그리고 이제 최종 무린 로봇
피지컬 AI에 대한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모르겠어요. 중국의 그런 뭐 어떤 그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무술이나 뭐 약간 쿵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잘 움직이고 뭐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무슨 공장에 공장에서 보낼 수도 무술을 할 없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들이기도 애매하고. 집에 놔두면 다 부서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음, 조금 힘들 것 같고 좀 배터리도 별개다. 그러면 다를 거예요. 네. 일단 현대차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꾸준하게 일단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되게 강력하진 않더라도 용량이 오래 가는 배터리를 원할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로봇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출력이 좋은 배터리들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의 이제 발전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일단은 뭐 준비한 자료는 간단하게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잠깐 시장 보면은 하이닉스는 이제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살짝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 로봇이 되게 좋네요. 로봇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뉴로메카도 지금 20%, 뭐 하이젠 RNM도 지금 11%, 현대 무벡스가 오랜만에 18% 가까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이제 로봇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 하나의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빠져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다 보니까는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조금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되게 좀 투기적인 뭐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바이오도 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전일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기를 토픽으로 네.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다고 해요. 삼성전자에서 이게 이동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 뭐 MLCC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네. 나오고 뭐 예전에는 뭐 핸드폰이나 뭐 작은 그런 데 들어갔지만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AI 가속기나 AI 그 렉에도 이제 MLCC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MLC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뭐 MLCC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필요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뭐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뭐 이만큼 올랐었다. 네. 그 되게 드라마틱한 수치가 나왔지만은 이제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한 숫자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기에 또 MLCC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기를 조금 탑픽으로 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같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록시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SK 스퀘어라는 종목이 이제 대체 투자로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단독이거든요. 삼성전기를 뭐 대체하는 건 따로 없으니까 뭐 밑에 단에 이제 뭐 LG 이노텍이나 뭐 사마콘덴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걔네들은 빼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삼성전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종목들은 없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고점 대비 또 낙폭도 워낙 컸다 보니까 조금 안전빵, 예, 그런 빵으로 하는 게 안전빵으로.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